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전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환자는 대유행 이후 최고치인 15만 5천 명대로 올라섰습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한 달 사이 4천 명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확진율도 한 달 전과 비교해서 2%포인트가 높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선 합법 텐트를 통해 무려 PCR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아서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언더인컴 텍스 크레딧의 소외폭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 이민 영주권 문호가 2월에도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취업 이민은 전순위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공화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무당파 성향을 포함하면 여전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습니다. 북한의 올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 한미일 3국 북핵 수석대표도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안보 상황에 대한 높아지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구 경북 신년 할애회 나란히 참석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소상공인 신년 할애식에서 다시 한번 만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자기 반성과 성찰 속에 일정에 복귀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준비하는 추경안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건희 씨 비가 내릴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밤 최저기온 55도가량 되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65도로 예상됩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월 17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하루 평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흘째 80만 명 선을 유지하면서 정체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입원 환자는 대유행 이후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의료 체계에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첫 소식은 YTN이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6일 기준 미국의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를 80만여 명으로 집계했습니다. 2주 전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지만 나흘 연속으로 80만 명대입니다. 이번 달 10일까지만 해도 증가율이 3배를 넘었던 것에 비하면 증가세는 확연히 둔화했습니다. 하지만 후행 지표인 하루 평균 입원 환자는 또다시 대유행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2주 전보다 61% 증가하며 15만 5천여 명으로 올라섰습니다. 하루 평균 사망자도 57% 늘며 2천 명에 근접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의 진앙지였던 뉴욕주에서는 감염자 추이가 꺾인 상황이 이어지면서 희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 환자까지 내려가기를 기대하는 상황입니다. So turning the corner on the winter surge. Positivity is declining. You've all done the right thing. And that is why we'll be at the forefront of the states seeing this long-awaited, much-anticipated decline. So. 하지만 당장에는 입원 환자가 전체 병원의 절반가량 차지하면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로부터 군 의료팀을 지원받기로 했는데도 800명의 의료진을 추가로 배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백머시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은 전국적인 상황이 뉴욕주와 같은 속도가 아니라고 진단했습니다. 정점이 며칠 내로 오지 않을 수 있다며 앞으로 몇 주가 힘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 사태의 마지막 대유행이 될지 예측하기는 아직 이르다고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러지전염병연구소 소장이 밝혔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오늘 화상회의로 진행된 세계경제포럼에 참석해 모든 이가 바라는 살아있는 바이러스를 이용한 백신 접종이 될지는 답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이는 기존 변이의 면역 반응을 회피하는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나지 않을 때만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제는 바이러스가 계속 존재하지만 그것이 사회에 차질을 일으키지 않는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그게 토착병이 뜻하는 바에 대한 나의 정의라고 덧붙였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특히 이 질병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바라건대 전염 수준이 낮아져서 그게 정상적인 사회적, 경제적, 기타 상호작용을 방해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게 뉴 노멀, 즉 새로운 정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약회사 모더나가 코로나19와 독감을 모두 예방하는 백신을 이르면 내년 가을까지 출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스테판 방셀 모더나 CEO는 온라인으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사람들이 겨울마다 2, 3회가 아닌 연간 1회만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모더나가 개발 중인 오미크론 예방을 위한 전용 mRNA 백신 개발은 완성 단계에 있다며 앞으로 몇 주 안에 임상시험에 들어갈 것이며 유의미한 결과는 3월쯤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인타운을 비롯한 남가주 곳곳에 팝업 코로나 검사 테스트 센터에서 무료로 PCR 검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사 결과가 제때 나오지 않거나 아예 나오지 않는 등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최근 오미크론의 확산세 속에 감염자가 속출하면서 많은 한인들이 타운 내 길거리 곳곳에 마련된 팝업 코로나 검사 텐트에서 PCR 검사를 받고 있지만 검사의 실효성이 없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팝업 텐트에는 하루나 이틀이면 검사 결과가 나온다고 쓰여져 있지만 최근 들어 열흘 혹은 3주가 지나도 검사 결과를 받지 못했다는 한인들이 많습니다. 라크라 센터 내 코로나 검사 텐트에서 검사를 받으려던 한 한인 남성은 검사소의 긴 대기줄로 인해 개인정보만 기입하고 검사를 받지 않고 그냥 돌아왔는데 수일 뒤에 문자로 코로나 테스트 음성 결과를 받는 황당한 일까지 겪었습니다. 코로나 검사 텐트에서 제공하는 PCR 검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이영직 내과 전문의는 지적했습니다. 정상이 심하거나 이런 분들 아니면 사실 검사하는 가서 PCR 검사를 하는 게 그건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검사를 하고 기다렸다가 결과 나오는데 벌써 4일 5일이 걸리게 되면 벌써 이제 초기 증상이 다 지나가는 거거든요. 최근에 급증한 검사 수요로 인해 PCR 테스트 킷이 부족하고 넘쳐나는 검사 샘플들로 인해 연구소에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 보니 PCR 검사 결과를 받는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설명했습니다. 48시간 이내에는 검사 결과가 나와야 검사를 받은 주민이 자가격리를 진행하고 의료진들이 확진자들에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결과가 열흘이 지나도 나오지 않고 있다면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현재 PCR 검사 결과는 코로나 오마이크론 방지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죠. 현재로서는 벌써 이제 초기에 전염성이 강한 시기를 다 지나버리기 때문에 골든피를 지나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치료를 하든지 격리를 하든지 이 기간이 지나버리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다고 봐야 돼요. 텐트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예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텐트 시설의 경우 전문 의료진들이 운영하는 검사소가 아니다 보니 PCR 검사 결과가 나온다 해도 이마저도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결국 정확한 검사 결과는 전문기관에서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PCR 검사 결과가 너무 오래 걸리다 보니 검사 결과가 최소 15분에서 최대 1시간 안에 나오는 래피드 테스트도 수요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래피드 검사의 경우 결과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점을 주민들이 숙지해야 합니다. 래피드 테스트의 경우 음성 판정을 받아도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어떤 데는 가면 그냥 키트를 주고 스스로 수압을 해오라는 데도 있어요. 사실은 이제 그런 경우는 정확성이 많이 떨어지죠. 왜냐하면 그걸 이제 깊이 해야 되는데 깊이 하지 않고 그냥 코 주위에만 그냥 만나게 해가지고 결과를 줬을 때는 이제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양성이라 하더라도 아마 덜 돌릴 게 왜냐하면 소화할 수 있는 시간이 랩들이 더 클 거예요. 그게.
정확한 PCR 검사 결과를 제때 받기 어려운 현 상황에서는 외출을 삼가하는 등 주민들이 스스로를 조심하고 코로나 증상인 발열, 오한 등의 증상을 보이면 알아서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LA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4,564명으로 어제와 비교해 57명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환자실 입원 환자는 622명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을 하면서 LA 카운티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한 달 사이에 약 4,000명이 늘어났습니다. 지난주 평균 20%를 기록했던 일일 확진율이 오늘은 16.5%로 떨어지면서 확산세가 주춤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 평균 확진율 역시 한 달 전과 비교를 하면 2%포인트나 높은 수치입니다. 오늘 보고된 LA 카운티 신규 확진자는 31,576명입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19 입원 환자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1,202명으로 어제보다 2명 늘어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188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린 자녀 양육을 보조하기 위한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 그리고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 수혜 폭이 크게 늘었습니다. 정현호 기자가 올 세금 보고철 확대된 공제 혜택 등 절세 요령을 알아봤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가 오는 24일부터 시작되는 가운데 세금 환급 절차가 지연될 것을 감안해 연방국세청은 납세자들에게 가능한 한 서둘러 세금 보고에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납세자들이 관련 서류를 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 선지급 차일드 텍스 크레딧 서류와 경기부양금 지급 서류를 잊지 말고 챙길 것을 전문가들이 당부했습니다. 강신용 공인회계사입니다. 이제 이런 것을 IRS에서 이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두 가지를 편지를 이제 보내고 있는데 하나는 선지급 아동수당에 대한 편지 6419, 그 다음에 경기부양금 1,400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6475, 이런 서류를 잘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세금 보고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가정과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됐습니다. 부모가 직장에 다니느라 어린 자녀들을 데이케어 등에 맡기는 비용에 대한 세금 공제 혜택인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 한도가 종전에 $3,000에서 올해는 $8,000로 늘었습니다. 자녀가 2명이면 $16,000까지 차일드 케어 텍스 크레딧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3,000불까지 해가지고 20%부터 시작하니까 600불, 그 다음에 35%, 3,000불에 곱하기 이제 맥시멈 두 사람이면 8,000불까지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근로자들을 위한 언드 인컴 텍스 크레딧의 수혜소득 상한선도 늘었고 수혜자 연령도 기존에 25세에서 65세 사이던 것이 올해에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변화가 두 가지가 크게 생겼는데 하나는 전에는 이제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3,650불 이상이면 해당이 안 됐는데 이번에는 인베스트먼트 인컴이 40,000불까지라도 준다. 또 결혼한 사람들이 따로따로 세금 보고를 하면 안 준다. 근데 그것도 준다고 그랬고 올해는 그 나이 제한이 한시적으로 없어졌어요. 가상화폐 거래를 빠지지 말고 보고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세청 감사는 올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4월 18일 월요일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에 LA와 가든그룹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공동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5시 18분 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신데요. 월요일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멜로즈 애비뉴 구간부터 10마일대로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버몬트 애비뉴 구간 심한 정체 보이고 있고 벨몬트 애비뉴 인근까지 정체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 10번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도 매닝 애비뉴 구간부터 페어팩스 애비뉴 구간까지 405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은 10번 웨스트와 교차하는 구간부터 소텔 블루버드까지 정체가 심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 있는데요. 118번 웨스트와 405번 교차하는 구간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110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맨체스터 애비뉴 출구에도 히트앤런 사고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족이민 영주권 문호가 2월에도 동결됐습니다. 연방 국무부가 발표한 2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시민권자의 미혼자는 1순위 우선 일자는 2014년 12월 1일로 전달과 같았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인 EA는 오픈을 (22일로) 전달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취업인민의 영주권 우선 일자는 2월에도 전순위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동부 연안에서 폭설과 강풍으로 다수의 가구들이 정전되고 여객기가 무더기로 결항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어제부터 마틴 루터 킹스데이 공휴일인 오늘까지 조지아주에서부터 북동부 연안의 여러 주에 걸쳐 강한 눈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뉴욕주 버펄로와 오하이오주 애슈터뷰라에서는 약 17인치가량의 눈이 쌓였고 노스캐롤라이나주 애슈빌은 약 10인치가량의 적설량으로 1891년에 세워진 종전 기록을 130여 년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여기에 오늘 오후 현재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주 등에서 모두 20만 가구 이상이 정전 피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로가 빙판길로 변하면서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랄리에서는 빙판길에 미끄러진 차가 나무를 들이박으면서 탑승자 2명이 숨졌고 버지니아주에서는 어제 하루만 1000여 건의 교통사고가 신고됐습니다. 항공편 추적 사이트인 플라이트 어웨어는 일요일 3,00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된 데 이어 오늘도 1,600편 이상이 결항했다고 집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년을 앞둔 가운데 코로나19를 막으려는 대통령의 노력을 지지하는 여론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CBS와 여론조사 업체인 유거브가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전국의 성인 2,09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코로나19에 대처하려는 미국의 노력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6%였습니다. 대통령의 팬데믹 상황 관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도 49%에 그쳤습니다. 7월 여론조사에선 이 수치가 66%였습니다. 응답자 35%는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이 팬데믹 상황을 개선시켰다고 답했지만 상황을 악화시켰다는 응답자는 40%로 더 많았습니다. 연방정부의 코로나19 대처가 잘못됐다고 말한 응답자 가운데 70%는 정부가 내놓는 정보가 혼란스러웠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의 코로나19 대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사람들은 백신 접종을 독려한 점, 백신 의무화를 권장한 점, 그리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사람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제공한 점 등을 잘한 대목으로 꼽았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습니다. 데이브 버틀러 합참 대변인은 오늘 성명을 통해 밀리 의장이 어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 중이며 원격으로 진무를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밀리 의장은 경미한 증상만을 보이고 있으며 모든 업무를 원격으로 수행할 수 있다며 밀리 의장은 백신 접종을 마쳤고 추가 접종도 맞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밀리 합참의장은 지난 12일 바이든 대통령과 마지막으로 접촉했다고 합참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2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 탓에 1년 반 동안 문을 닫은 뒤에 공연을 재개한 뉴욕 브로드웨이 극장가의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브로드웨이 극장가가 1월 첫째 주 객석 점유율이 62%에 머무는 등 기록적인 흥행 부진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말 시즌의 흥행 역시 반토막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통상 1년 가운데 가장 관객이 많은 성탄절 그리고 연말 연시 극장가는 4천만 달러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같은 기간 기록한 9,900만 달러와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수치입니다. 오는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앞둔 가운데 야당인 공화당 지지율이 민주당을 역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론조사기관 갤럽은 지난해 한 해 동안 무작위로 성인 12,0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지지율은 1분기 30%에서 4분기 28%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지지율은 같은 기간 25%에서 28%로 상승, 4분기 기준으로 민주당과 동률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무당파의 성향까지 반영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지난해 1분기 기준 민주당 계열 지지층 비중은 49%로 공화당 계열 지지층 비중 40%보다 9%포인트가 높았습니다. 북한의 올 들어 네 번째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전화 협의를 가졌습니다. 안보 상황에 대한 높아지는 우려를 공유했습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가 불과 6일 만에 다시 협의를 가졌습니다. 약 30분간의 전화 협의에서 3국 대표들은 어제 북한이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한 분석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3국은 북한의 후속 동향을 주시하며 한반도 상황 안정과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한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우리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일본 외무성도 북한의 최근 정세에 대한 의견과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며 외교적 대응,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 지역 억지력 강화의 관점에서 3국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는 한국과 일본의 안보에 대한 약속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우려한다면서도 여전히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한미군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번 발사가 즉각적 위협은 아니지만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이 안보 불안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준다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그럼에도 북한에 대한 외교적 접근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주 대북 제재 조치 이후 수위를 높이지 않으면서 북한의 향후 행동을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유엔은 북한의 추가 탄도미사일 발사에 우려를 표명하며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스테판 두자릭 유엔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점점 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북한과 모든 당사자가 외교적 대화에 참여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과 관련 당사국들의 대화를 통해 당장의 긴장을 완화하고 나아가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자릭 대변인은 특히 유엔 차원의 대화 채널과 관련한 질문에 대화 채널이 이미 존재한다며 사무총장은 이미 존재하는 외교적 프레임을 지지한다. 현존하는 것들을 먼저 활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토니오 구테르스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아랍에미리트에서 벌어진 무인기 공격에 대해 민간 인프라와 민간인에 대한 공격은 국제 인도주의 법으로 금지된 일로 모든 당사자가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당부했습니다. 아이폰으로 자동차에 시동을 걸고 차 문을 열고 잠그는 애플의 디지털 차 기능이 현대자동차 일부 모델 그리고 현대차 고급 브랜드인 제네시스에 적용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애플 전문 소식지인 파워온을 통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파워온을 운영하는 마크 거먼 기자는 현대차와 제네시스가 애플의 디지털 차 키 기능을 올 여름 내로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어 현대차의 어떤 모델이 이런 옵션을 제공하게 될지는 불확실하지만 아이오닉5 등 일부 모델이 스마트폰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근거리 무선 통신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디지털 키는 아이폰을 자동차 손잡이에다 갖다 대면 문이 작동을 하고 차량 내 충전대에 아이폰을 올려놓으면 시동을 걸 수 있는 기능으로 애플의 디지털 키 기능은 BMW 2021년 모델에 처음 적용됐습니다.
직장 내 성폭력, 차별 스캔들에 휩싸인 대형 게임 업체 액티비전 블리자드가 연루 직원 30여 명을 해고하고 40여 명을 징계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블리자드 대변인인 헬레인 클라스키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직원 37명이 쫓겨났다며 그 밖에 44명이 사측 조사에 따라 징계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공정고용주택국이 지난해 7월 블리자드가 사내 성희롱 등을 방치해 주 법을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이후 직원들의 성적 비행과 괴롭힘 등에 관한 보고 700여 건이 회사에 접수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캔디 크러쉬,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콜 오브 듀티 등 인기 게임들을 개발한 블리자드는 오랫동안 직장 내 성범죄와 성차별 피해자의 호소를 묵살했다는 사실이 지난해 당국의 조사와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통해 알려져 집중 비판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메타버스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트리스 루베 랄프 로렌 CEO는 오늘 소매협회 연례 컨퍼런스에서 소비자들이 랄프 로렌의 디지털 의류를 구입하고 가상 매장에서 버추얼 커피를 즐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랄프 로렌은 메타버스 속의 가상 부동산 매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루베 CEO는 전했습니다. 랄프 로렌뿐만 아니라 나이키는 가상 세계에서 디지털 운동화 등을 판매하는 스타트업 RTFKT를 인수했고 로블록스와 협업해서 가상 세계인 나이키랜드를 구축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월마트 역시 최근 특허청에 새로운 상표들을 등록 신청해서 메타버스에서 가상 전자제품과 완구, 스포츠용품 등을 판매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동시에 월마트는 가상화폐와 대체 불가 토큰인 NFT를 출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라디오 솔 이브닝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제공입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간추려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그리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대구 경북 인사 신년 할애회에 나란히 참석을 해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대선을 50일 앞둔 오늘은 두 후보가 소상공인 신년 할애식에서 다시 한번 만납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대구 경북 인사들이 모인 신년 할애회. 주요 대선 후보들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과 특별한 인연을 경쟁적으로 강조했습니다. 고향 까마귀만 봐도 반갑다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 뼈와 제 살과 제 피를 만들었던 대구 경북이고 저희 시조께서 경주에서 30년간 대도독을 지내셨고 대구에서 3차례 근무를 하면서 양측 신경전은 불심을 놓고도 이어졌습니다. 사찰 문화재 관람료 징수를 공의 김선달이라고 한 정청래 의원 발언을 진화하려고 조계사에서 108배를 올린 민주당 지도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정말 정성껏 의사표시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윤석열 후보는 불교계 행사에 참석해 콕 집어 불교계의 문화유산 보존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과 불교계 불허에 틈새를 파고든 행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종교로서의 역할은 물론이고 민족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불교계의 역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선을 50일 앞둔 오늘 이재명 후보는 일자리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윤석열 후보는 사회복지사들의 고충을 듣습니다. 두 후보는 오늘 오후 소상공인 신년 할애식에 나란히 참석해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밝힙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뼈아픈 오판이 있었다며 자기 반성과 성찰 속에 일정에 복귀했습니다. 앞으로는 진보 진영에서 금기시된 문제들도 공론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준비하는 추경안은 과거 고무신 선거보다 더 몹쓸 짓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심상정이라고 쓴 배경 글자에는 욕심쟁이, 민주당 이중대, 무능처럼 정의당과 심 후보를 비판하는 문구가 빼곡했습니다. 닷새에 거친 고심 끝에 심 후보는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을 꺼내들었습니다.
진보 정치의 가치와 원칙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뼈아픈 저희 오판에 대해 겸허하게 인정합니다. 심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자신과 정의당의 재신임을 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 탓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또 진보 진영에도 기득권이 있다. 금기시되는 사회적 문제도 피하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금기를 금기시해서 낡은 진보의 과감한 혁신을 심 후보는 오늘 녹색당을 찾아 기후위기 대응 방안과 진보 진영 단일화 이슈 등을 논의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안이 대선을 앞둔 여당에게 내놓은 선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악성 포퓰리즘 돈 선거가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고무신 막걸리 선거와 뭐가 다릅니까? 안 후보는 예산 항목을 조정해 빚 없이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늘 문재인 정부의 비판적 발언을 해온 최진석 교수를 만나며 외연 확장에 나섭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선거운동 무속인 관여 논란과 관련해서 선대본부 산하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하기로 했습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네트워크 본부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를 단호하게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무속인과 그 가족이 선거운동에 깊이 관여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지만 근거 없는 소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려면 해산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오늘 합동회의를 열고 합당 절차를 마무리합니다.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회의에는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 윤호중 원내대표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강민정 원내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 양당은 당대당 통합 관련 최종 선언을 하고 합당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두 당은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여권 대통합을 강조하면서 본격적인 합당을 추진했고 각 당의 당원 투표로 합당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김건희 씨와의 통화 녹음을 MBC에 제공한 유튜브 매체는 방송되지 않은 추가 대화 내용도 공개를 했습니다. 김건희 씨는 특히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를 두고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YTN이 보도합니다. 2019년 8월 검찰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조국 전 장관 일가를 향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사회적으로 지도층의 반칙을 엄벌하라는 요구와 개혁 저항 세력의 표적 수사라는 비난이 거세게 부딪혔습니다. 전방위 수사는 장관 임명 뒤에 속도를 더했고 조 전 장관은 취임 35일 만에 사퇴했습니다. 꼭 열흘 뒤 오촌 조카에 이어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가 구속됐습니다.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는 그때 상황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만히 있었으면 좋고 그냥 정경심도 그냥 좀 가만히 있고 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구속 안 되고 좀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거든. 그냥 조용히만 좀 넘어가면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불구속 수사할 수 있었는데 김어준 씨나 유튜버 방송인들이 사태를 키웠다며 조 전 장관이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김어준하고 뭐 너무 방송에서 너무 상대방을 이제 적대시해야지 이제 이게 프로그램 보는 사람도 많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러니까 유튜버들 너무 많이 키운 거예요. 쓰다 이게 자본주의 논리라고. 그러니까 조국이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거지. 검찰을 향한 법여권의 비난 때문에 괘씸죄가 덧붙었다는 뜻으로도 저희도 좀 일 처리하는데 재량과 룸이 좀 생기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는. 앞서 대선 캠프 조력자를 자처했던 김 씨 발언과 함께 보면 윤 후보가 조 전 장관 수사를 두고도 배우자와 많은 대화를 주고받았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사실은 조국의 적은 민주당이야. 총장 되고 대통령 후보 될지 뭐 꿈이나 상상했겠어? 생각해봐. 누가 꿈이나 상상을 해. 우린 빨리 나와서 그냥 편하게 살고 싶었지. 당시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오촌 조카와 동생은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됐고 항소심까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정경심 전 교수는 오는 27일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 조 전 장관 1심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 혐의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편파적인 결정이라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는데 정 전 교수의 상고심 결론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9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의 통화 녹취 보도에 일단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파장이 우려만큼은 아니라는 분위기가 강합니다. 민주당은 김 씨가 남편 뒤에서 실세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취지로 공세를 펴면서도 수위는 조절하는 기류였습니다. KBS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 보도에 자신이 더 챙겼어야 했다 몸을 낮췄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분들한테 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에선 파장이 우려한 정도는 아니었다는 게 대체적 판단입니다. 경선 관여 논란에 후보 부인이 그 정도 안 하냐는 일부 반응도 있었지만 중도층에 어떤 영향을 줄까 선대본부 관계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하다고 표현했습니다. 때문에 발언 자체 대응보다 통화 녹음과 방송 과정 등을 문제 삼는 데 집중했습니다. 후보 배우자에게 씻을 수 없는 주홍 글씨에 낙인을 찍어서 정권을 도둑질하려 하는 그런 작태가 자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에선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투 운동에 대한 인식, 기자에게 거액을 제시한 부분 등은 문제 삼았고 국민의힘의 대응도 지적했습니다. 김건희 씨가 내부적으로 이미 영부인이라도 된 것인지 국민의힘 인사들의 과잉 충성 경쟁이 눈뜨고 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다만 이재명 후보는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제에 대한 저 개인적인 관심보다는 우리 국민들의 민생과 경제에 더 관심과 기울일 생각입니다. 정의당은 사적 공적 대화에 대한 판단과 별개로 미투 발언 등 인권을 유린하는 발언은 지탄받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조태현입니다. 지금까지 한국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브닝 뉴스 일부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민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우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네, 이브닝 뉴스 일부 스포츠 소식입니다. NFL 플레이오프 와일드카드 경기가 지난 주말에 펼쳐졌습니다. AFC 와일드카드 경기에서는 신시내티 벵걸스와 버팔로 빌스 그리고 캔사스시티 치프가 승리를 거두고 디비전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NFC 와일드카드 경기에서는 탐파베이 버카니어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리고 NFC 와일드카드 마지막 경기인 아리조나 카디널스와 LA 램스와의 경기는 이 시간 현재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1쿼터 3분 20초 남은 상황인데요. LA 램스가 7대 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의 승자는 돌아오는 일요일 탐파베이 버카니어스와 디비전 라운드를 치르게 됩니다.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호주에서 추방당한 조코비치. 손실은 호주 오픈 출전 불가에 그치지 않습니다. 사상 첫 메이저 대회 21번 우승 도전 무산과 함께 세계 1위 자리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세계 랭킹 1위 조코비치가 결국 호주에서 쫓겨났습니다. 경유지 두바이에서 팬들의 요청에 사진을 찍어주며 여유를 잃지 않는 조코비치. 호주 입국 때 구금 굴욕을 겪고 법원 판결로 잠시 자유를 얻었지만 백신 반대 정서를 부추길 수 있다는 결정에 따라 추방됐습니다. I can confirm that Mr. Djokovic departed Australia last night. So that was on the basis of the full federal court upholding the decision of Minister Alex Hawke to cancel Mr. Djokovic's visa. 9차례 우승한 호주 오픈에서 나달과 페더러를 제치고 메이저 21승을 달성하려던 계획도 무산됐습니다. 메드베데프 등 추격자들의 쫓기는 세계 1위 자리도 위태로워졌습니다. 또 3년간 호주 입국이 금지돼 언제 돌아올 수 있을지도 불투명합니다. 개인적 신념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거부하고 있는 조코비치. 방역을 강화한 프랑스 오픈.
그리고 윈블던 등 향후 대회 출전도 장담할 수 없게 됐습니다. 호주의 추방 조치에 세르비아 부치치 대통령은 마녀 사냥이라고 비판했고 세르비아인들은 세르비아의 자랑이라는 문구를 띄우며 조코비치를 응원했습니다. 남자 프로테니스 협회는 호주 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챔피언 중 한 명의 호주 오픈 불참은 대회에도 큰 손실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입니다. 한국 남자 테니스의 간판인 권순우 선수가 상대 선수 부상에 힘입어서 호주 오픈에서 생애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권순우는 멜버른에서 열린 단식 1회전에서 풀세트 접전 끝에 세계 랭킹 99위의 홀거 루네를 따돌렸습니다. 2대1로 끌려가던 4세트부터 상대가 다리 통증을 호소해서 결국 3대2 역전승을 일궜습니다. 권순우는 세계 랭킹 14위인 왼손 제비의 강호 샤포발로프와 3회전 진출을 다투게 됩니다. 지난해 도쿄올림픽에 이어 다음 달 4일 시작되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일반인들의 경기 관람이 무산됐습니다. 입장권을 파는 대신 미리 정해놓은 관중들만 입장시킬 예정입니다. YTN 전합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린 도쿄올림픽. 그러나 코로나19 창궐로 몇몇 종목을 빼고는 관중 없이 치러졌습니다. 입장권 수입 9,300억 원이 날아갔고 역대 최대의 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미 지난해 해외 관람객을 안 받겠다고 선언한 베이징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개막을 보름 남짓 앞두고 중국인들에게도 입장권을 안 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신 방역 수칙을 엄격하게 지킬 특정 그룹의 관중들에게 표를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인지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장기 집권이 확정되는 올해 안방에서 열리는 세계적 잔치를 무관중으로 치르고 싶지는 않았던 중국 정부가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中国有信心为世界奉献一场简约、安全、精彩的奥运盛会。 그러나 입장권 수입 포기와 막대한 적자 부담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제로 코로나가 위협받고 있고 개막식이 최대 명절인 춘제 연휴와 겹치는 등 위험 요인이 가중되자 선택한 고육책입니다. YTN 호준석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의 로버트 레반도프스키가 국제축구연맹 FIFA의 올해 남자 선수 2년 연속 선정됐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스위스 7위에서 비대면으로 열린 FIFA 시상식에서 올해 남자 선수 최종 후보로 경쟁을 했던 리오넬 메시 그리고 모하메드 살라를 따돌리고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레반도프스키는 2021년 한 해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43골을 터뜨려서 게르트 밀러가 72년에 세운 연간 42골 기록을 49년 만에 경신했습니다. 이 상은 FIFA 회원국 대표팀 감독과 주장, 미디어, 팬투표 결과 등을 반영해서 수상자를 정하는데 레반도프스키는 감독과 주장, 미디어 투표에서 최종 후보 3인 가운데 모두 1위에 올랐습니다. FIFA 올해 여자 선수로는 스페인의 알렉시아 푸테야스가 선정됐습니다. 푸테야스는 올해 발롱도르와 FIFA 올해 여자 선수를 모두 석권했습니다. 김민재와 황의조 등 유럽파 6명이 벤투호에 합류를 합니다. 대한축구협회는 17일 김민재와 정우영 그리고 프라이브루크의 정우영, 황인범과 이재성, 황의조를 월드컵 최종 예선 레바논과 시리아전에 참가할 축구 대표팀에 선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상 치료 중인 손흥민과 황희찬의 발탁은 보류됐습니다. 벤투 감독은 손흥민과 황희찬은 현재 대표팀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선수이기 때문에 부상 회복 상태를 조금 더 지켜본 뒤에 최종적으로 발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14시즌 동안 활약을 한 자완투수 프란시스코 릴리아노가 현역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CBS 스포츠는 릴리아노의 에이전트의 말을 빌려서 릴리아노의 은퇴 소식을 전했습니다. 릴리아노는 나를 아끼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지인들과 상의한 결과 프로 선수 생활을 마감하기로 했다면서 그동안 내 야구 여정에 큰 도움을 줬던 모든 지도자 그리고 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릴리아노는 2005년 미네소타 트윈스의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데뷔를 해서 메이저리그 통산 112승 114패 평균 자책점 4.15의 성적을 남겼습니다.
메이저 사냥꾼인 브룩스 캡카와 지난 시즌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우승자인 패트릭 캔들레이 그리고 세계 랭킹 1위인 존 람이 이번 시즌 PGA 투어 행정에도 발을 디뎠습니다. PGA 투어는 캡카와 캔들레이, 람이 새로 PGA 투어 선수위원회 신임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16명의 PGA 투어 선수위원은 PGA 투어의 주요 정책 결정에 상당한 권한을 지닙니다. PGA 투어가 올해 도입한 그린북 사용 금지도 선수위원회가 결정했습니다. 선수들이 투표로 뽑는 PGA 투어 정책위원회의 선수위원은 현재 로리 맥킬로이가 맡고 있으며 임기는 2025년까지입니다. (1월 17일) 월요일 저녁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입니다. LA론 이번 한 주일 수요일까지는 낮 기온이 60도대 중반까지 올라가는 등 선선한 날씨 보이다가 목요일부터는 화창한 날씨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도 70도대로 오를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LA론 오늘 밤 흐리고 때때로 비가 내릴 확률이 50% 정도입니다. 밤 최저 기온 55도까지 내려가겠고 내일은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에 낮 최고 65도, 밤 최저 기온 5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6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도 역시 66도가량, 해안 지역은 62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오후 맑은 날씨에 바람도 비교적 잔잔한 편입니다. 밤 최저 66도, 내일도 역시 맑겠고 낮 최고 80도가량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이틀째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면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고 찬바람까지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5도를 밑돌았습니다. 낮 기온 서울 0도, 대구 4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아지겠습니다. 날씨는 맥도날드에서 소시지나 치킨 맥그리들스로 아침을 열어보세요. 맥도날드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우나미인,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우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뉴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